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유수연 감독님과 그리고 출연진 분들의 인사 그리고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귀한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국국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 네, 시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출연하게 된 황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또 보고 싶고 기대되는데 저녁에 보려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국국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말씀으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여성국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기자간담회는 자리해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질문을 준비해주시는 동안 제가 첫 질문을 감독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 작품인 수궁부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영화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면서 판소리 다큐멘터리 수궁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궁의 주인공이신 정의진 선생님께서 30년간 격려 단절이 있었는데 그때 끝끝내 설득을 해서 다시 무대로 올려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조영숙 선생님이셨고요. 그렇게 2020년에 처음 조영숙 선생님 만나 뵙게 되고 여성국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궁이 끝나면 바로 여성국국 촬영을 하고 싶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그렇게 2023년도에 선생님과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저는 그냥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있고 국악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사라져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끝끝내 지켜가려고 하는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신념이 신체적으로 발화된 그런 여성 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도 그랬었고 두 번째 조영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두 개의 국악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들의 이런 연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께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 그럼 세 분은 감독님과 처음 만나셨을 때 혹시 어떠셨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느 분부터 혹시? 선생님, 감독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만나뵐 때는 너무 고맙죠.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길래 너무너무 내속으로는 감격을 했어요. 고맙고 정부에서도 힘 안 써주고 정신 안 써주는데 세상에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 다큐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우리라 내가 마음 먹고 진짜 열심히 나도 촬영에 응했고 또 우리 감독님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첫째 정신적으로 사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등한시하고 하는 우리 여성국국을 어떻게 무슨 매력을 느끼셨든지 이렇게 다시 영화로 다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디 좋은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신경을 안 써주는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처음 감독님을 만나 뵌 게 대략 한 2, 3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단 컸고요. 저희 선생님을 조명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감독님의 마음이 일단 감사했고 좀 이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감독님께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여성국극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여성국극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감독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촬영 현장을 보면서도 감독님 왜 이렇게까지 영화하세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같은 어떤 애정을 가진 어떤 작품과 어떤 장르에 대한 애정에서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감독님께 좀 더 동화되어서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영화로 조영수 선생님을 조명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감격스러웠고, 끝까지 잘, 만들어서 꼭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제 무상이 될까봐, 걱정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그렇게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제 19일 날 개봉을 하게 됐으니까. 영화 감독님 만나고 어떻게 작은 체구에서 저렇게 열정을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여성국극을 조금 더 친근하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국극을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저희를 굉장히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속 이 장르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여성국극과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다큐에서 되게 열정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서 감동하면서 많이 봤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과 그리고 두 젊은 황지영, 박수빈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선배 세대들이랑 합동 무대를 가진 후에 이제 안산에서 상주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기들만의 무대를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것들을 자기들만의 무대로 풀어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신 그 마지막에 배치하신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지영, 박수빈님에게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TV 프로그램에서 정년이라는 그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그 작품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선배님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가 같이 우리도 한번 큰 무대 서보자 이러면서 D-Day 60일부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 그 이제 춘향전을 재해석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젊은 분들이랑 선배 세대들이랑 좀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타파하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떠올려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여성국극이라는 장르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었던 것은 다른 남성 혼합 단체인 창극과의 가장 큰 차이점? 특별한 점은 모두 함께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중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박수린 씨께서도 선생님한테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산마이가 주연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1인자만 비추는 것 같고 니마이만 비추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위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조연들 또는 뭐 산마이 이런 많은 2인자, 3인자, 4인자 이런 모든 분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자와 향단이가 나오는 마지막 엔딩 씬에서 그런 부분들이 극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들이 관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씬을 마지막에 엔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드라마 정년이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어떤 뭐 감상이라던가 어떻게 뭐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년이 일단 너무 진짜 감사하고 재밌게 봤고요. 우리 여성국극 장르를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어떤 컨텐츠였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조영수 선생님이 실제 정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에는 선생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글로만 알았던 거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 실제 저랬겠구나, 선생님은 저러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박수빈 선배님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정연이의 인기에 정말 실감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황지영이 여성국극 하지 않았었나? 라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여성국극 배우로서 앞으로 이제 하는 각오라면 이제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작품이 이어지면서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좀 더 탄탄한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공부가 많이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레전드 춘향전 준비하시는 사이에 그 춘향전의 재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선배님들과의 어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셨는지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일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춘향이의 어떤 자유도라고 할까요? 춘향이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저희의 그런 시각을 이해를 해주셨고, 저희도 현 세대와 소통해야 된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 선배님들께서 행해왔던 어떤 전통성도 꼭 우리 현 세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춘향이를 보여드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전통성에 가까운 그런 수저를 지향하는 춘향이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영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러면 조영숙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그 후배 세대들에게 그 여성국극 그리고 또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혹시 중요하게 강조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딱 횟수를 75년 했네요. 51년도부터 했으니까 여성국극을.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우리 여성국극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참 권한을 무릅쓰고 이것을 끝끝내 그 제목과 같이 끝끝내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것이 유지가 됐던 것은 우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제 위치에 놓고 가치, 여성국의 가치를 내가 알고자 해서 이거를 끈을 안 놓고 지금까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제자들이 다행히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요. 그것도 염두에도 없고 오직 여성국만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 제1인자가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것이 앞으로 내 대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 대해서도 또 끝날 게 아니라 길이 돼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참 문화유산이에요. 기가 막힌 여성국국이. 창극단하고 또 틀린 게 우리 여성국국인데 제발 좀 이 맥이 안 끊어지고 이걸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제작비거든요. 화려하게 하고 싶고 크게도 만들고 싶고 아주 좋게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옛날 얘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투자를 했었어요. 특히 임춘행 선생님은. 그게 유일하게 남은 그 임춘행 선생님 제자가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두 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내 짐을 이 사람들한테 떠넘긴 것 같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한데 제발 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큰 말밖에 할 말 없네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이게 예술이거든요. 무대 예술, 여성국국이. 꼭 이거 없어져서는 안 될 이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끈질기게도 나는 얘기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재는 딴 걸로 됐지만은 이 여성국국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도 그 어려운 문화재도 내가 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틀림없이 아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좀 많이 좀 가지시고 사회에서 나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얘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내 치민인데, 내 남이 90이 넘었으니 이제 이놈들이 이제 그거를, 그 고생을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은 어디 예술도 못해요. 저는 제발 부탁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황지영, 박수빈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큐에도 잠깐 나오지만 두 분께서 좀 오랜 시간 많이 버텼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좀 두 분께서 이 여성 국극을 이제 하시면서 좀 어떠한 좀 과정에서 좀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버텼는지 잠깐 좀 말씀 부탁드리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게 다른 장르를 해볼까, 뭐 연기를 해볼까, 뭐 뮤지컬도 해볼까, 요즘 공연 붐이니까 또 여러 유혹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가셨을지,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뭐 드라마 이후, 그다음에 이제 여성 국극 이 활성화 이후에 조금 관심도가 올라간 것 같으신지 대중들의 또 그런 현재 체감하시는 정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선생님 제자로서 20여 년간 이제 선생님 실화에 있으면서 여성국극을 계속 듣고 무대, 작은 무대부터 뭐 조금 큰 무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여성국극에 대한 가치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예술적 가치는 굉장히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사회에서 이제 여성국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대에 왜 여성국극이 있어야 되냐? 여성국극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여성국극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실기로만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레전드 춘향전 기획하고 이랬던 것도 조영숙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보여주는 무대는 어쨌거나 이제 실제의 예술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의 예술이니까 조영숙 선생님이 계실 때 진짜 소리를 내고 움직이시고 춤을 추실 수 있을 때 관객들이 봐야지만 여성국극에 대한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관객들이 황지영 배우와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그 선생님을 흉내내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레전드 춘향전을 용기 내서 기획할 수 있었고 가장 어렸던 부분은 사실 재정이죠. 아무도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좀 무모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어떻게든 밀어붙이면서 해야 됐을 때 재정적 어떤 힘듦이 굉장히 컸고 그렇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황지영 배우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선생님 제자가 둘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답해 주실래요? 그 다른 장르를 해볼까 뭐 유혹이 있으셨다든지 혹은 뭐 그런 위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지영 배우는 다른 장르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모든 걸 다 잘하고 그 중에 이제 여성극은 또 하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잘하는 것처럼 박수민 배우님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훌륭한 배우님이신데 뭐 다른 장르를 할까 유혹이라기보다도요 여성국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장르의 유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국극이 대사도 있고 음악도 있고 어떤 무용도 있고 각본이 있고 어떤 그런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국극을 하면 할수록 이 장르의 어떤 것들이 여성국극에 투영되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이 장르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랬던 유혹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기를 하시냐 뭐 이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데서 인기를 느꼈다기보다도 이거 조금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뉴스 기사가 한번 나갔는데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에게 악플을 달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니 이 무슨 엄청난 변화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선풀들과 응원들이 더 많고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정말 그 지인의 힘을 빌리지 않은 순수한 어떤 악한 댓글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성국극을 체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여성국극과 한번 조금 더 가까워지셨잖아요. 그렇게 되시면서 혹시 여성국극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여성국극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정년이라는 드라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촬영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처음 알았던 2020년부터 정말 많은 자료를 찾고 싶었고 많은 자료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내외로 많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다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봤는데 그 전문가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자료 발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50년대, 60년대 자료가 이렇게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라진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영화에 많이 담고는 싶었지만, 우리 영화는 휴먼 다큐멘터리고 여성 국국인의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지금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아카이브로 잘 보관을 하고 내 후세에게 잘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히 뭔가 이렇게 여성 국국이 대단하다, 뭔가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매료되고 매력을 느꼈지만 여성국국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가장 힘없는 자들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힘있는 자들을 이겼던 딱 그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혁명적인 문화적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항상 기억을 할 것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여성국국의 무대를 떠나지 않으셨던 조영숙 선생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여성국극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얘기에 조영숙 선생님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창스럽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창극계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국극이 무너지는 것은 무대 예술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전 그 음악의 판소리 있죠. 한국 무용 있죠. 대산 재담도 있죠. 그 방자 같은 역할을 이런 것도 전부 재담이거든요. 그러면은 음악 있죠. 음악 반주도 보통 그냥 아무나 못하는 반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5가지가 다 겸비가 돼야 되는 건데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들한테 있어요. 왜냐? 50년대, 60년대는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많이 참 관객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때 시절에 미라볼을 다 썼어요. 워커힐이 하나밖에 없었던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 워커힐을 다 무대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점점 무대가 퇴보가 된 거예요. 지금 50년대 60년대보다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작비를 이렇게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어쩌다가 3분의 2 정도 어쩜 많이 줘 3분의 2 안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되게 줄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적인 사비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신껏 하려면은. 그런 좀 애로점도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것을 사랑했고 참 애길 인생을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 그 깊이 여성국극에 대한 가치, 여성국극에 대한 가치와 우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거 나는 이거를 포기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악착하지도 좀 물고 늘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하는 얘기지만은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안 돼요. 계속을 이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 부끄러운 말로 내가 이 막말 한마디 할게요. 내가 문화재 중앙문화재도 하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내가 사글세를 살았어요. 네? 없어. 뭐 했냐?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했냐? 여성국극 한다고 전부 그거 하느라고 버티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나라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고 특히 나는 노래하는 사람 옛날 소리깡대의 딸이거든요. 나는 유명한 소리 하셨던 분의 딸이기 때문에 내 DNA는 어쩔 수가 없었던가 보다. 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보다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무대 예술, 여성국극의 존재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안타까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낮 부탁만 드리는데 여러분 그저 죄송합니다. 부탁만 드려서 그러니까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 기자가 아니고 평론가 반이종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도입부에 저 두 배우가 일본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해가지고 꽤 큰 스케일로 그 공연을 해서 두 배우가 이제 굉장히 감동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성이 남성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극이 일본에 이미 있고 우리나라보다 스케일이 크게 연기가 그러니까 공연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 아무 설명이 안 나와서 이건 좀 감독님한테 좀 배우가 답변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 조용수 선생님이 34년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 최연장자신가요? 연장자는 변사또 역할을 하신 이소자 선생님이시고요. 31년생이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난 나이가 잘못됐나 싶어서 꼭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공연 장면에 대해서 네, 영화에 나오는 일본의 다카라즈카에 대해서 박수빈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네, 다카라즈카라는 장르가 있고요. 다카라즈카. 네. 그렇고 거기서는 이제 철도회사, 일본은 철도회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철도회사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아주 조금 정말 어린 예술을 원래 예술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좀 일찍부터 체구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여성 역할, 남성 역할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키워져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춤, 노래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그리고 공연을 올리는데 공연장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막 2,000석 막 이렇게 되는데 거의 모든 회차 매진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지원되고 있죠. 그래서 되게 공연 보고 되게 부러웠고
일단 선생님 계속 재정 말씀하시지만 스케일이 엄청나요. 옷을 그 주연들이 옷을 한 몇십 번을 갈아입어요. 무대 밑이 도대체 백스테이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정도로 되게 환상적인 그런 장르인데요. 우리 여성국곡이 다카라스카보다 조금 뒤에 만들어진 시대적으로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 뭐냐면은 다카라스카하고 우리 여성국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 거기는 긴테스라는 아까 말했지만은 철도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거기 저희가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어요. 공연 가가지고 50년대. 근데 기숙사가 다 있고 그리고 30살이 넘으면은 퇴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아주 아침 세조가 있더라고. 무슨 구미 무슨 저 해가지고 그 저기 1년에 그 세금이가 한 번씩 다 대전적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그 무대의 성격은 어떠냐? 거기는 야음악도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우리나라 것, 우리 국악예술, 응? 그 가치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끝나야 되고 거기는 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으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숙사도 기가 막히고 아주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안 보내주는데 그때 공연 일본 오사카 거기 공연 갔을 때 임춘행 선생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거름이난 단장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강계중 씨라고 거기에서 갔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 오페라 서양의 오페라하고 여성국곡은 요새 우리 뮤지컬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음악은 음악 장르는 우리는 순수한 우리나라 국악예술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가치를 몰라주니까 이게 가슴을 치겠다 이거죠. 나는 우리나라 이 귀중한 이 소중한 보물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왜 뒤돌아보지도 않느냐고. 그냥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저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첨언을 하자면, 한국에는 여성국극이 있고, 일본에는 다카라즈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월극이라는 장르, 그리고 대만에는 가자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여성 배우들끼리 활동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연 예술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카라즈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좀 더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면, 중국의 월극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성국극은 그 가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통해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다음 작품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빈님부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도 그렇고 올해 그러니까 2024년부터 그리고 그 전에 웹툰 정년이부터 이제 2000년 이제 년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여성국극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생겼던 어떤 문화였던 건데 어떤 이제 여성들끼리 이제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이랬던 게 근데 사실 지켜지지 않았던 거는 여성국극뿐이거든요. 오히려 선생님 시대에는 굉장히 배제됐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여성국극에 대한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뭐 엄청나다, 뭐 가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대에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있었고 그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공연 예술계에 힘이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영님. 네.
영화의 제목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한 장르이고 그럴 수 있는 건 결국엔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발견해서 이것을 또 하나의 영화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이 마음으로 여성국국을 나중에 여기서 들으신다면 한번 나 여성국국 영화 본 적 있다라고 언급만 해주셔도 저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할 메시지.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절대로 우리나라 음악 고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 가지고 순수한 참 이 국악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까도 말하지만은 절대로 영원하게 사라질 것 같지만은 영원히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부활할 날이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꿈속에서라도 내가 기원을 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한 말밖에 없어. 같이 우리나라 예술의 국악 예술의 가치 존재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나는 알리기 위해서 나는 75년 동안을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국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근본적인 이 가는 우리 길이 하고자 하는 그 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주 순수한 우리 국악, 우리 민족예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여성국극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리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차기작 관련된 계획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여성국국인이 계시지만 정말 1951년부터 정말 전통과 정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조영수 선생님 그리고 그분의 정말 수제자인 두 분의 진짜 여성국국인들의 노래와 춤과 연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차기는 국악 영화를 2개 했으니까 3부작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국국 레전드 춘향전을 공연을 준비하면서 여성국국의 춤에 또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는데 그 현장에서 보았던 그런 아우라나 어떤 그런 매력이 화면 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언젠가 꼭 한국 무용으로 국악 3부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레스킷 내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대 위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담은 영화 여성국국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 저희 3월 19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기자 및 평론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리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